예, 2022년 6월 17일, 음력으로는 5월 19일이고요. 저녁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우리 바로 밑에 여동생 시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부산을 갔다 와가지고 부산은 저희 제2 고향이죠. 그래서 남포동과 그 자갈치 시장, 그리고 제가 우리 고모님과 같이 지냈던 영도 동삼동 태종대 자갈마당을 거쳐서 제가 창녕 고향에 들려서 오면서 약간 환경이 바뀌면서 제가 뭐 약간의 몸살기가 있어서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서 키트를 사용해서 한번 검사를 맡아 보았더니 그 다행스럽게도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이 조금 잠기고 목소리가 별로 좀 무겁고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 그 어저께 그 동양의학 과학표준원에서 과학원에서 동양의학 과학원에서 제가 또 색다른 도전과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제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몸살기를 이겨내고 오늘도 손님을 이렇게 받고 하면서 제가 기분을 전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대체학총연맹 58번째 강의로 우리 의학원류사에서 밝히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강의로서 세 번째 이제 강의를 제가 이렇게 방금 제가 공부하고 적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세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 설명이 잘 되고 명료해야만이 앞으로 철학이라든지 역사, 그 다음에 의학이라든지 동양의학, 서양의학 공부를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이 의학원류사라는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의학원류사 요약을 통해서 또 제가 학교에서 한방 건강학과와 석사기 자연건강학과를 나오면서 공부했던 음양오행육기,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어머니 유전자가 살았던 순다대륙 순다환인의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라진 무제국, 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의학 원류사는 이름으로 새롭게 골장의학과 골장체질 도표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학문을 준비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양의학의 개념, 서양의학의 개념, 그 다음에 의학의 개념, 신체적 의학, 사회적 의학, 정신적 의학, 플러스 영성적 의학, 이런 걸 포함해서 그 다음에
소립자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원자는 무엇이고, 분자는 무엇이고, 전자는 무엇이고, 원자핵은 무엇이고, 중성자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핵 강력은 무엇이고, 핵 양력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충 앞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저에게 큰 스승이신 또 대학자이신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길한 물과 빛과 소리라는 이 속에서 저희 학문을 정리하고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큰 스승으로 또 대학교로서 제가 존중하고, 이 책의 바탕 위에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 번째 강의로서 의학 원류사에서 밝히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핵심 이론인 소립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극이라고 하죠. 무극. 그 다음에 태극, 태극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리와 기의 문제, 리와 기는 무엇이고, 음양은 무엇이고, 오행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골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우주, 중우주, 소우주가 또 무엇인가, 또 율곤 이준재 선생님이 표현하고 있는 우주기, 천체기, 대기기, 예, 더불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느님의 소리, 하느님의 생명, 창조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우주 창조설에 대해서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또 설명을 좀 곁들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이 무극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극이 없다는 뜻이죠. 즉 소립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를 뭐냐면은 우리가 우주과학 용어로서는 소립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의에서 말하는 무극이나 서양에서 말하는 원자 핵인 소립자, 이런 내용은 같은 설명과 이해라고 받아들이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립자가 무극이고 무극이 소립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동양의학에서는 주역이라는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주역에서도 개사전에서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과학에서는, 우주과학, 자연과학에서는 또 이 원자 구성 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러한 소립자와 이 무극의 상태에서 이 우주의 모아는 에너지가 점차 활동한다는 것이죠. 변한다는 것이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동한다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하늘이 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늘이 동했다 해서 표현하고,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천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아는 에너지가 점차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 세계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으로 뭐냐면은 돌입하면서 이것이 이제 태극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표현을 우리의 율곤 이준재 선생님은 어떻게 구분해 나가는 걸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율곤 이준재 선생님은 이를 우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체기가 있고, 대기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기에 뭐냐면은 이거를 형이상하원이라고 말해요. 형이상하원, 뿌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체기를
형이중학원, 형이중학원. 그 다음에 대기기를 뭐냐면은 형이하학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율곡 이준재 선생님은 여기에서도 뭐냐면은 또 하나 둘셋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한 책들을 책이 설명을 잘 해놓은 이 책이 바로 불후의 명작 기는 물과 빛과 소리라는 이 책입니다. 예,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좋은 책들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아름답고요, 또 글자 한자 한자 아주 뭐냐면은 정제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바로 뭐냐면은 거의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율곡 이준재 선생님은 이렇게 뭐냐면은 우주기, 천체기, 대기기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골장의학과 골장체질 도표를 정리한 나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봤겠죠. 제가 율곡 이준재 선생님의 이 책을 만나기 전에 저는 골장의학을 이미 정리하였기 때문에, 책을 만들고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꼭 율곡 이준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율곡 이준재 선생님이 썼 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장의학과 골장체질 도표에서는 이 우주기를 뭐냐면은 대우주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인간 우리를 뭐냐면 소우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우주와 소우주의 중간에 있는, 소위 말하는 뭐냐면 우리가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는, 또 대기권의 영향을 받고 있고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직접적인 부분을 뭐냐면은 저는 중우주라는 개념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주, 중우주, 소우주가 이것이 골장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관이고요.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뭐냐면은 대우주와 소우주만이 있지 중우주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우주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가지고 있는 이론이 매우 때로는 허무맹랑할 수 있는 부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은 골장의학에서는 소우주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말한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많고 생명체가 많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많지만 소우주는 오로지 나 자신의 인격체, 나 자신의 모습만을 이걸 소우주라고 말하고, 나가 아닌 어머니, 아버지, 친구, 동료, 옆에 주변의 인간들은 소우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우주라는 무엇이냐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골장의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 중우주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식동물을 포함해서, 식물과 동물을 포함해서 태양계의 가시권 안에 있는, 즉 태양계에서 돌고 있는 우리가 행성을 포함해서 수많은 우주 덩어리를 포함해서 모두를 뭐냐면은 우리가 중우주라고 말하고, 이 태양계를 벗어난 부분을 우리가 대우주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저는 골장의학을 설명하면서 명료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이상학, 형이중학, 형이하학, 대우주, 중우주, 소우주, 그 다음에 우주기, 천체기, 대기계,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동양철학이라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소립자와 무거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뭐냐면은 이러한 원리로 이제 발전해 가고, 이 원리가 이제 태극으로 바뀌는가, 이 과정을 이제 설명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골장의학에서는 말하기를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리와 기를 여기에서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곡 이준재 선생님께서 말하시기를 형이중하원인 형이중하원에서
일어나는 상태, 즉 대기기에서 중력의 에너지원으로 대기기에서 중력의 에너지원으로 율곤 선생은 이거를 천공이라고 하고, 천공에는 천동, 즉 하늘이 동한다는 말을 하는데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태극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움직이고 있는 이 사항을 뭐냐면은 천공이라 하고, 이거를 천동이라고 하고, 이걸 뭐냐면 태극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곤 이준열 선생님께서는 이 형이중학원 중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 모두를 우리가 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 그래서 골장력에서도 뭐냐 말하기를, 동양철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기 논쟁에서 리를 우리는 이걸 원리라고 이제 이해하면 될 거죠. 그래서 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기가 무엇인가를 또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율곤 이준재 선생님께서는 기는 물과 빛과 소리다는 것이죠. 물과 빛과 소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주는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광물에는 바로 3분의 1의 물을 머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위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은 바위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뭉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위에 물이 다 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모래가 되는 것이죠. 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흙이 다시 물기와 압력을 받아서 세월이 흐르게 되면 또 그것이 바위가 되듯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는 바로 물과 빛과 소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리는 원리라면 기는 하나의 법칙과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빛이 물을 만나게 되면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거는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는 원리를 말한다면은 기는 법칙을 말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는 법칙을 말한다. 자,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기 논쟁에 있어서 이기 이론적 이론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만이 이것이 뭐냐면은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자, 그래서 왜냐하면 태극에서 말하는 물로 인해서 빛이 스며들면 비로소 소리를 내기 때문이고, 그래서 소리가 있다는 것은 물질이 창조되는 이치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는 여기서 말하는 태극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고 석학며 또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죽은 예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종교가 우리가 기독교죠. 기독교.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만든 성경론은 첫 기절이 바로 창조주는 소리요, 생명은 빛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설명해 놓은 내용이 이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리가 있다는 것은 물질이 창조되는 이치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는 여기서 말하는 태극을 말하는데, 소리가 나야만이 기의 움직임이 있고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서 태극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물질은 창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빛과 소리는 기가 되는 것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우주 창조서는 어떻게 뭐냐면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원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이
의학 원료사 요약집의 11페이지에 우주 창조설에 대해서 제가 의원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또 율곤 이중재 선생님과 또 더불어서 또 대학자이신 공우 강사원 박사님의 의원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적어 놓았던 내용을 보면 우주 창조설부터 설명해 보면 산스크리트로서 우파떼 시트 까라나 우파떼 시트 까라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UTPAT 우파테라는 것은 두루두루라는 뜻입니다. 두루두루. 그 다음에 스위트 모이다. 그 다음에 까라나 우리가 깔아놓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해 보면 우주 창조설은 뭐냐면은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소립자 에너지원, 우주의 에너지원을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기가 되고, 기는 뭐냐면은 태극이 되고, 태극은 다시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파떼 시트 깔아나는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은 일체의 만성은 깔아놓았다가 우리가 우주 창조설이라는 것이죠. 즉 소립자 힉스의 물체는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까이 모이게 되면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아까 천동이라고 그랬죠. 천공에서 천동 움직인다는 것이죠. 생명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우리가 인연이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예, 이것이 이제 서로서로 관계된다는 뜻이죠. 서로서로 관계된. 그래서 그 생명은 헤아리게 되는데, 이 생명이 헤아린다는 뜻은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활화한다는 뜻이 되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칼슘과 마그슘이 대표적인 그 예라는 것이죠. 이러한 작동 원리가 생명의 시작이며 마음의 시작이다. 인식작용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상의 체가 마음이 되고, 체는 뭐냐면은 인식의 작용과 심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심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오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그 음양오행, 그 다음에 어떤 리와 기, 동양철학이든 서양철학이든 소립자, 원자, 분자, 그 다음에 중성자, 양성자, 기타 이런 것들을 그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많은 부분에서 그 어려웠지만 계속 뭐냐면은 반복하면서 정리하고 또 책을 사고 책을 모아서 다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는 뭐냐면은 그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동서 철학, 동서 과학, 동서 의학, 기타 우리가 학문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시간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뭐냐면은 어떤 부분을 접근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국제대체학 총연맹 58번째로서 세 번째 강의의 의학 원류사에 밝히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핵심 이론인 소립자인 무국과 태극 동양 철학인 리와기 논쟁, 음양오행, 대우주론, 중우론, 소우준, 골장의학과 골장철도프, 이런 것들을 뭐냐면은 두루두루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어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고, 이제는 의학이 누군가가 던져져 있는 책에서 그렇게 앵무새처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뿌리와 원형을 주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의 체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의학의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 원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부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예, 74,141년 망 959년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골장 김투수 도서는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